처음에는 2,100에서 2,200, 최고 매출은 2억 5천까지. 2억 5천이면 거의 하루에 1,000만 원인데 한 번 훅 떴다가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고매출이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희소성도 있었고 아구찜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구객층이 20대가 70% 이상. 애초에 그게 SNS상에 바이럴이 돌고 있고 꼭 그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바이럴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와 보통 아니네요 진짜.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의 차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은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 체크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10명 중에 8, 9명. 사실 2천, 3천에서 3천, 4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힘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결국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100만 뷰, 1000만 뷰 노출시켜봤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이전에 마케팅을 해서 순위는 상승했는데 매출이 상승하지 않았다거나, 이전에 어디에 마케팅을 맡겼는데 순위가 상승 안 해서 매출이 안 올랐다거나, 마케팅이 안 돼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매장. 네, 안녕하세요. 마코장입니다. 오늘은 저희 장갑 컴퍼니 수백 개의 매장을 관리하시는 마케팅 대행팀장을 모셔봤습니다. 처음 마코장 채널에 나왔는데요. 인사 한번 해주시죠. 네, 안녕하십니까. 저는 장갑컴퍼니 대행팀 팀장 맡아서 임무 수행하고 있는 최경수라고 합니다. 그럼 경수님은 여기 들어오시기 전에 어떤 일들을 하셨나요? 송파구 잠실에서 아구찜 매장 운영 경험을 하다가 그때 그 아구찜집이 월에 매출이 못 나오면 2억, 잘 나오면 2억 5천. 근데 그 아구찜집이 처음에는 그렇게 매출이 나오지 않았다고 알고 있거든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는 10평 매장에서 테이블 6개 두고 홀 배달 합쳐서 잘 나오면 2,500, 2,600 왔다 갔다 하고 평균적으로는 2,100에서 2,200. 근데 그 2천만 원짜리 매장이 월 매출 2억이 됐다고요? 중간에 뭐 시행착오도 많이 겪었는데 결국에는 만들고 지금은 엑시트까지 하고. 기간이 얼마나 됩니까? 매출을 상승한 기간. 매출 상승이 8개월, 9개월 만에 2,500에서 2억까지. 이거는 뭐 사실 믿기지가 않는 액수긴 한데 월 매출 1억도 사실 굉장한 대박 매장인데 월 매출 2억이요? 송파구 부동산 가서 여쭤만 보셔도 최근에 엑시트 금액이 정말 경이로운 금액이었어서 제 말이 틀리지 않았다라는 걸 아실 수가 있을 것 같아요. 혹시 엑시트한 금액이 말씀드리기는 조금 그렇습니다. 그렇게 장사도 잘했고 정말 엑시 금액도 컸는데 이렇게 마케팅 회사에 근무를 하시는 이유가 제가 그렇게 1년 넘게 운영을 하다가 지금 이 현존하는 시대는 맛만 있다고 해서 사람들이 찾아오고 매출로 좋은 결과물을 내고 돈도 많이 벌고 그런 시대는 아니구나. 이건 사람들에게 알려야 되는 그 광고에 대해서 조금 연구해봐야겠다 라고 생각을 해서 장갑컴퍼니가 대표님 비롯해서 모든 일원이 근무 시간에 대해서 편견을 깨고 오전 10시부터 새벽 1시까지 하는 그런 열정 있는 모습들도 보고 결과들도 봤을 때 본질적으로 외식업 마케팅 대행사들 중에서는 정말 탑급이구나 라고 생각을 해서 지금 1년 가깝게 함께 하고 있습니다. 근데 그거를 2천만 원에서 2억까지 그 과정은 전부 다 겪으신 거잖아요. 네, 맞습니다. 처음에 들어갈 때는 2천만 원이었는데 운영을 할 때는 그때 뭘 했길래 대표님은 뭐라고 생각하십니까? 그렇게 매출을 펌핑시킬 수 있는 방법이. 그 정도로 펌핑 시킬 수 있는 거는 방송의 힘이 아닐까. 맞습니다. 방송이 그때 운 좋게 줄 서는 식당이라는 TV 방송. 줄 서는 식당이면 그 당시 멤버가 박나래, 입 짧은 햇님, 성훈. 한창 잘 나갈 때 네, 나온산으로 한창 박나래 성운 뜰 때. 네, 맞습니다. 근데 그게 단순히 거기 나온다고 해서 이렇게 뜨진 않거든요. 뭔가 색다르거나 그런 게 있었기 때문에 또 그만큼 받쳐줬을 것 같은데. 네, 맞습니다. 그때 아이템은 그냥 아구찜 하나였는데 어떻게 하면은 손님들을 끌고 올 수 있을까라는 생각으로 그냥 아는 맛에 아는 맛을 더하자라는 취지로 아구찜 위에 젊은 사람들이 좋아하는 대창 올려가지고 대창 아구찜이라는 걸 만들어가지고 판매. 그렇게 해서 막 불쇼하고 대창 구워주고. 그러니까 사실 이게 저희는 이미 많은 대화를 나눴기 때문에 그 아구찜집을 아는데 아구찜집인데도 불구하고 사실 주구객층이 20대가 70% 이상. 그러니까요. 20대가 70% 이상이라는 게 애초에 그게 SNS상에 바이럴이 돌고 있고, 그리고 20대들이 오면 꼭 그 사진을 찍어서 다시 한번 바이럴을 돌린다는 의미인데, 지금 너무나 평범하게 그냥 아구찜에 대창을 올려서 불쇼를 한 것 뿐이다라고 말을 했지만 사실 그 플레이팅이 예쁘긴 하더라고요. 이색적이고. 이게 아구찜 맛도 알고 대창 맛도 아는데 아구찜 대창? 너무 궁금하기도 하고 그 비주얼 자체가 맛있겠더라고요. 그리고 전도 희한한 전이 하나 있던데. 김치 피자전이라고 해서 그냥 그것도 아는 맛에 아는 맛을 입힌 건데 김치전 위에 옥수수콩 깔고 그 위에 모짜렐라 치즈 뿌려서 손님 테이블에 나가고 불쇼 한번 하니까 그것도 어찌 보면은 이런 바이럴 요소 중에 하나로서. 그러면 손님들이 그렇게 음식이 나가거나 할 때 보통 사진을 찍으시나요? 네, 10명 중에 9명은 사진을 무조건 찍었고 그걸 인스타 스토리 또는 게시글로 업로드되는 횟수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저희 막고정 채널에서 그런 얘기들을 정말 많이 했는데, 매장이 문의가 딱 들어왔을 때 이 매장은 잘 되겠다 안 되겠다의 기준이 음식이 딱 서빙이 됐을 때 폰을 꺼내냐. 폰을 꺼내면 그 집은 진짜 엔간하면 잘 됩니다. 그리고 사실 이 아구찜 집도 여기서 핵심이 있습니다. 음식점의 본질이 뭐죠? 보통 뭐 맛이라고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그 운영했던 아구찜 집도 리뷰를
리뷰를 보면 사실 좀 맛이 미흡하다라는 의견들이 꽤 많았어요. 네, 맞습니다. 근데 이게 너무 플레이팅에 치중한 게 아니라 막 음식을 막 장난처럼 만들고 그런 건 아니잖아요. 아, 절대 아닙니다. 양념도 숙성을 막 하고 장인 정신들이 있었을 거고 한데 이렇게 줄 서는 식당일수록 많이 기다리다 보니까 기대치가 너무 높아서 또 그렇게 느끼는 것도 있는데 그런 리뷰가 꽤 비중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월 매출 2억 안 나와야 2억이라니 뭐 잘 나오면 얼마가 나온다는 소리예요. 네, 최고 매출은 2억 5천까지. 2억 5천이면 거의 하루에 1,000만 원인데 맞습니다. 평일 기준에는 7, 800, 주말 같은 경우에 이제 1200, 1300까지. 보통 아니네요 진짜. 바이럴 날만한 요소가 세팅이 되어 있었고 그 다음에 마케팅 방송을 입히니까 그게 본격적으로 바이럴이 활활 타면서 팽글팽글팽글 그 물레방아가 엄청 빠르게 돌기 시작한 거죠. 그게 결국에 바이럴이 안 돌고 사진이 퍼지는 게 멈췄다면 한번 훅 떴다가 죽어버렸을 수도 있는데 고매출이 꾸준하게 갈 수 있었던 이유는 그 당시에는 릴스 마케팅이라고 해서 그게 굉장히 희소성도 있었고 2개, 3개 올리면 하나는 무조건 터지는 시기였기 때문에 한 달에 못해도 5명, 6명씩은 꾸준히 1년 동안 불렀고. 그러면 마케팅비도 좀 꾸준하게 쓰셨네요. 네, 맞습니다. 인스타 릴스 마케팅으로만 달에 600 이상씩. 그것도 쉽지는 않은데 사실 매출에 비하면 뭐 600만 원 해봤자 뭐 적게 쓴 거죠. 블레이스까지 더하면 3, 4%뭐 적정 수치 맞춰지는 수준이라서 그러면 직원 수가 몇 명이나? 파트타임 아르바이트 그리고 직원까지 합쳤을 때 저 포함 34명에서 35명. 굉장히 많은 인원도 관리를 해보셨고 예. 그런 외식업에 대해서 웬만한 거는 다 진짜 속성으로 경험을 해보신 건데 근데 지금은 또 장갑 컴퍼니의 대행팀 팀장으로서 근무를 하고 계시잖아요. 그럼 지금 저희가 대행팀에서 관리하고 있는 업체가 얼마나 되죠? 오늘 기준으로 158개, 158분의 클라이언트 분을 저희가 지금 관리해드리고 있습니다. 그러면 사실 158개의 매장 사장님들과 팀장으로 소통을 하면서 대부분이 또 잘 되고 성과가 나고 있긴 하지만 다 잘 될 수는 없는데 잘 되는 매장과 안 되는 매장의 차이가 혹시 뭐라고 생각하시나요? 사실 정말 매출이 안 나오는 매장은 이제 매장 본질적으로 문제가 있는 건데 이거를 수용을 하지 않는 거죠. 이렇게 팀장님이 여러 가지 보이는 것들을 말씀을 해드려도 수용을 안 한다는 건가요? 네, 맞습니다. 일단 기본적으로 원가 계산, 정산 중요하잖아요. 근데 지금 내 매장에서 쓰이는 원자재값, 기타, 잡비, 인건비, 월세 다 포함해서 이게 정확히 한 달 매출의 몇 퍼센트를 차지하고 있고 얼마가 나가고 순이익으로는 얼마가 났는지 이거 체크 안 하시는 대표님들이 지금 10명 중에 8, 9명 맞아요. 그게 참 심각한 문제라고도 생각을 하고 사실 외식업을 운영하고 계신 사장님들 중에 명확하게 한 달에 얼마를 버는지 아시는 분들이 생각보다 많이 없으실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첫 번째 정산이 돼야지 인건비가 적정한지 재료비가 적정한지 이게 원가 계산도 뭐 한 번 했다고 해서 그걸 뭐 2, 3년째 그렇게 생각하시는 분들이 진짜 많아요. 그리고 매출이 나는데 안 남는 분들도 상당히 많고 그래서 저희 상단에 원가 계산하는 링크 달아 놓을 거니까요. 그거 꼭 들어가서 확인해 보셨으면 좋겠어요. 그 다음 두 번째는 뭐가 있을까요? 저희는 회사 내부에서 설문조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들이 뭐 만족했던 점 아니면 매장에 불만족스러웠던 점 그리고 뭐 휴대폰 번호 같은 DB를 모은다고 하죠. 그래서 추후에 재방문 고객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리고 마지막으로 우리 매장에 방문한 고객이 어떻게 찾아왔는지 체크하는 게 솔직히 정산 다음으로 가장 중요한 건데 이것도 10명 중에 19명이 안 한다.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저희가 설문조사 50개를 받아오시면 저희가 얼마를 드렸죠? 그냥 돈을 아예 드렸었거든요. 예, 15만 원. 15만 원 현금을 그냥 드렸음에도 불구하고 저희 158개 매장 중에 한 곳이 이제 딱 두 업체. 정말 그 설문조사를 통해서 어떤 경로로 왔는지 알아야지만 저희가 마케팅을 하는데 키워드는 알맞게 잡고 있는지 실제로 저희가 타겟한 그 키워드를 통해서 실제로 매장에 방문을 많이 하는지 손님들이 사실 컴플레인을 잘 안 걸어요. 근데 그렇게 창구를 만들어 놓으면 그나마 굉장히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십니다. 그 좋은 얘기가 설령 좀 기분 나쁠 수 있는데 그게 천사의 목소리죠. 사실 그거를 개선해야지만 매장이 발전이 있고 또 더 탄탄한 매장이 만들어질 수가 있는 건데 그것들을 안 하고 또 핸드폰 번호 DB 모으는 게 얼마나 큰 힘이 되는데 그것조차 안 하고 계신 분들이 너무 많다. 정말 아쉽죠. 그것만 돼도 솔직히 이제 매출이 뭐 2천만 원, 3천만 원 나오시는 대표님들 같은 경우에는 정말 500만 원, 1000만 원 올리기에는 가장 좋은 수단 중에 하나인데 저희 팀장님도 매출 2천만 원에서 뭐 2억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 팀장님이고 저 또한 맨땅에서 시작해서 매출 3억까지 올려본 경험이 있는 입장에서 사실 2천, 3천에서 3천, 4천만 원으로 올리기는 그렇게 힘이 많이 들어가는 영역은 아니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근데 그 과정에서 반드시 정산과 이 설문조사는 필요하다는 말씀을 또 드리고 또 그 다음은 있나요? 정산과 설문조사가 완벽하게 준비가 됐다 하면은 내 매장을 알릴 수 있는 마케팅을 진행을 하는 것이 근데 그 마케팅을 맡겨도 성과가 나는 매장이랑 안 나는 매장이 확연하게 갈린단 말이죠. 맞습니다. 왜 갈리죠? 제가 생각했을 때는 매장들마다의 컨텐츠가 달라서
컨텐츠라고 하면 조금 추상적인데 어떤 걸 말씀하실까요? 매장의 인테리어가 될 수도 있고 직원들의 그런 서비스 방식일 수도 있는데, 제가 말씀드린 컨텐츠는 음식의 플레이팅. 이제 음식이 나왔을 때 바로 먹는 것이 아니고 휴대폰을 꺼내게 만들어야 됩니다. 휴대폰을 꺼내서 무조건 사진 한 번이라도 찍게 만드는 플레이팅. 저는 그게 컨텐츠라고 생각합니다. 그게 꼭 플레이팅이 아니더라도 뭐 인테리어나 익스테리어나 뭐 포토존이나 그런 게 될 수도 있겠네요. 당연히 그런 것들도 커버할 수는 있지만, 아무래도 매장을 운영하시는 대표님들 입장에서는 그런 것들 이제 비용이 부담이 되실 거기 때문에. 이미 창업한 상황에서는 인테리어를 바꾸거나 그러기에는 비용이 너무 많이 드니까 사실 저도 동일하게 생각을 하는 게 가장 저렴하고 가장 효과가 즉각적으로 나는 업그레이드 방식 중에 하나는 플레이팅이다. 플레이팅 하나 정말 멋들어지게 바꾸더라도 마케팅 성과가 결국엔 달라지는 거기 때문에 제가 자주 드는 예시가 뭐가 있죠? 유튜브에서 클럽 예시 많이 드시죠? 그게 뭐죠? 한번 설명해 주세요. 대표님께서 강남 클럽에 가신다고 머리 세팅도 하시고 옷도 비싼 명품도 입으시고, 강남 클럽에 가봤자 애초에 잘생기고 키 크고 그런 분을 잃을 수가 없다. 그러니까 애초에 본질이 안 좋은 상태에서 마케팅을 해봤자 고객들의 선택을 못 받을 가능성이 크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그런 업체들은 사실 본질적인 것부터 잡고, 그러니까 여기서 말하는 본질은 외식업에서의 본질이라기보다 온라인 마케팅에서의 본질이죠. 온라인 마케팅에서는 결국에 노출을 시켰을 때 끌리는 포인트들이 명확하게 있어야지만 그거를 클릭을 해서 갈지 말지를 정하게 되는데, 결국에 그게 없으면 아무리 100만 뷰, 1000만 뷰 노출시켜봤자 전환으로 이어질 수가 없는 거죠. 소구점 만들어주는 게 가장 중요하다는 건데, 거기에서 저희 대행팀에서 도와주시기도 하시나요? 이제 저희가 매장에 방문을 해서 해당 매장에 개선해야 할 점을 간단하게 클라이언트 분들한테 전달드리고 있고, 메뉴를 제공을 해주실 때 이런 부분들 수정하셔야 될 것 같다, 이런 부분들이 마케팅 포인트이기 때문에 이런 부분 보완하셔야 된다, 이렇게 잡아드리고 있습니다. 그리고 해당 상권마다 맞는 마케팅 방향성이 다 있습니다. 뭐 예를 들어서 A 상권은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올리는 마케팅이 잘 먹히는 상권이 있고, 다른 뭐 B 상권은 네이버 플레이스 순위 올려봤자 매출로 직결이 안 되는 경우가 있는데, 이런 경우에는 저희가 인스타, 당근까지 활용을 해서 매장 여건에 맞는, 상황에 맞는 마케팅 방향성을 맞춰서 진행을 도와드리고 있습니다. 맞아요. 특히 그런 걸 보면 참 안타깝던데, 저 집은 플레이스 마케팅을 하면 안 되는데 왜 엄한데 돈을 쓰고 있지? 차라리 그 돈을 당근이나 인스타 마케팅에 쓰면 훨씬 효과가 좋을 텐데 라는 생각이 들 때가 정말 많습니다. 그럴 때 이제 맞춤형으로 그렇게 진단을 통해서 진단 결과에 맞춰서 마케팅을 진행하면 앞전의 결과물보다 훨씬 좋은 결과물이 날 수밖에 없죠. 네, 맞습니다. 그러면 경수 팀장님이 관리하시는 이제 클라이언트 분들 중에 구독자분들 도움이 될 만한 성공 사례들이 좀 어떤 게 있을까요? 지금 이걸 보시는 자영업자분들이 조금 끌리실 만한, 최근 이제 추석 연휴 때 있었던 일 한 가지 말씀을 드리자면은, 추석 기간에 맞춰서 저희가 그 주말 전에 담당자 한 명이 대표님 A 이벤트 기획해왔는데 이거 한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진행해 보시죠. 그 쿠폰을 딱 정확히 금요일 저녁에 생성을 시켜서 올려놓았습니다. 근데 딱 5일 지나고 저희가 목요일에 추석 연휴가 끝나고 쿠폰 다운로드 횟수, 사용 횟수, 그리고 클라이언트 분의 후기를 들었을 때 일단 5일 동안 쿠폰 다운로드 횟수가 200회 가깝게 다운이 됐고, 사용 횟수는 직원 확인 코드 이런 걸 눌러야 되다 보니까 조금 분명 빠진 부분도 있을 건데, 그것도 감안해서 150회 정도. 혹시 그 이벤트 내용이 어떤 거였나요? 이벤트 내용은 회사 내부에서 사용되는 거기 때문에 공개하기가 좀 어려운데, 그 이벤트 내용은 제가 다음번에 단독으로 한번 설명을 드리던가 하고 그런 식으로 진행을 해서 다 비슷한 방식으로 효과가 나는 업체가 굉장히 많았겠네요. 네, 맞습니다. 왜냐면 그게 한 가지 레퍼런스가 될 수도 있고, 저희가 전에 이용했던 그런 이벤트 기획안들을 가지고 접목을 시켰을 때 이번 추석 연휴 기간 동안 클라이언트 분들도 만족도도 매우 높으셨고, 쿠폰 다운로드 횟수, 사용 횟수도 굉장히 높았기 때문에 사실 이런 게 성공 사례가 아닐까 싶습니다. 어차피 저희도 뭐 매출 상승 사례나 플레이 상위 노출 사례는 사실 뭐 차고 넘치잖아요. 차고 넘치기 때문에 그거를 뭐 보여드리거나 이렇게 하는 거는 의미가 없고, 어떤 방식으로 저희는 이렇게 매출 상승을 시켰었다, 그런 거를 한번 말씀을 드린 것 같고요. 그 다음에 저희 장갑 컴퍼니에 실행팀, 대행팀, 컨설팅팀, 운영 지원팀, 사진 촬영팀, 영상팀, 컨텐츠 제작팀 다양하게 있잖아요. 이렇게 팀이 다양한 이유가 있나요? 아무래도 워낙 저희 대표님이 정말 이건 출시가 됐을 때 실패하지 않는다 싶은 것들만 취급을 하셔가지고, 아무래도 저희 클라이언트 분들이 맞춤형으로 노력한 만큼 결실을 이룰 수 있게 하기 위해서 세분화돼서 여러 가지 팀이 있는 거라고 생각합니다. 네, 맞습니다. 사실 뭐 직원 수가 저희가 막 100명 이렇게 되는 건 아니기 때문에 이렇게 팀이 사실 많을 필요는 없는데, 진짜 대한민국에서 외식업 마케팅 1등 회사가 되는 게 목표거든요. 그렇게 하려면 정말 한 파트 한 파트 제대로 전문성 있게 진행을 해야 되는데, 그 전문성을 기르기 위해서 여러 가지 팀을 많이 나눠놨고, 근데 이렇게 많이 나눈 만큼 조금 궁금한 게 대행팀에서는 어떤 일들을 맡아서 하시죠? 일단 저희 대행팀은 저희 실행팀과 협력을 해서 네이버 플레이스 맛집 순위 올리는 건 기본으로 진행을 하고 있고, 다른 대행사들과의 차별
선별점을 두기 위해서 오로지 순위만 집중하는 게 아니고 해당 매장에 맞는 마케팅 방향성을 찾아서 당근 비즈니스 광고든 인스타그램이든 더욱 나아가서 구글 검색 광고든 각 매장의 효과가 날만한 플랫폼들을 찾아서 접목을 시키고 있고, 대표님께서 항상 하시는 말씀처럼 노출 유입 전환 재방문, 이게 이제 매출 공식인데 컨텐츠가 준비가 되어 있지 않으면 사실상 이 공식대로 완벽하게 수행을 해도 매출이 늘 수는 없거든요. 그래서 저희는 그 컨텐츠까지 지금 기획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면 이전에 마케팅을 해서 순위는 상승했는데 매출이 상승하지 않았다거나, 아니면 이전에 어디에 마케팅을 맡겼는데 순위가 상승 안 해서 매출이 안 올랐다거나, 아니면 마케팅이 안 돼서 매출이 잘 안 나오는 매장, 어느 자영업자분들이 와도 저희가 케어할 수 있는 서비스들이 다 존재를 하는 거죠. 네, 맞습니다. 정말 하나도 빠짐없이 기존에 출시되어 있던 상품에서도 추가적으로 얹어서 더욱 보강한 상품들도 있고, 최근에 출시한 맞춤형 상품도 여러 가지 다 준비되어 있습니다. 사실 이 외식업이 지금 경쟁도도 굉장히 심해지고, 베이비 부머 세대 50대 60대를 합치면 지금 1,500만 명 정도 되더라고요. 결국에 그분들 중에서 연금이 월에 100만 원 이상 준비되어 계신 분들이 10% 미만이라고 알고 있는데, 결국에 준비 없이 창업들을 너무 많이 하시다 보니까 정말 안타까울 정도로 그렇게 사실 식당 하나 차리는데 기본 1억 1억 5천인데 그 돈이 너무 쉽게 날아가는 경우들을 너무 많이 봤어요. 그게 너무나 아쉽고, 저희가 앞으로 여러 가지 영상들을 올릴 거니까요, 그거 보시고 꼭 시간 들이셔서 저희가 말씀드린 정산표, 설문조사 방식, 양식 이런 것들 다 이제 업로드 된 것들이 있으니까 꼭 참고하셔서 적용하셔서 매출이 상승하시는데 꼭 노력하셨으면 좋겠어요. 앞으로도 경수 팀장님 모시고 도움될 만한 이야기들 많이 나눠보려고 합니다. 그러면 다음번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도록 하겠고요. 오늘은 여기서 인사드리겠습니다. 많이 파는 하루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감사합니다.